네, 지금까지 예비반 학부모님 또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베스트 5 중에 2가지를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대학들을 쓸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기랑 병행을 할 수 있는 뭐 학교 또 안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충까지도 섞여서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할 때 학생부 교과전형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여기서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랑 뭐가 다른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뽑겠다 하는 수시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생활기록부,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전반적인 학교 활동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다라는 전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교과전형도 꽤 덜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전형 특성상 내신 성적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내신 성적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 차이, 지역별 차이가 있잖아요. 내신을 받는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형평성이 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객관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과 전형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있는 학교들을 좀 짚어드리면,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이제 인지도도 좀 높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서울과기대가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디자인과에 시각디자인과 3명, 금속공예디자인과 2명, 도예학과 2명, 이 정도 인원을 뽑는데 워낙 적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성적대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홍대, 서울에 이번 수시 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뽑아요. 그러면 와, 홍대에도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고 이제 그걸 노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게 미술 자율 전공이 아니고 캠퍼스 자율 전공. 그래서 뭐 인문 예능, 자연 예능 캠자기 때문에 수학 내신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는 학교들로는 마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인하대라든가 인천대라든가 한세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들이 모집 인원도 보통 10명 이하 단위고, 내가 원하는 네임밸류의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있어도 안 쓰는 전형이 될 거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합 전형에 주력해서 볼 겁니다. 그 중에서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고자 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가 어디죠? 아무래도 홍익대학교? 어떻게 보면 홍대가 또 그 중에 대장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이제 홍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초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큰 변화가 생기죠. 일단은 2021학년도까지는 1, 2, 3단계로 진행되던 게 이제 수시 때 1, 2단계로 변화가 생겼어요.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리면, 1단계가 21학년도 때는 교과 100%, 즉 성적으로만 커트를 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1단계에서 교과가 무려 2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이 서류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자체를 20%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공부만 보겠다. 막 과거에처럼 1등급 때, 2등급 때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로 됐고요. 오히려 80%가 활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타인보다 유익한 활동을 하느냐, 경쟁력 있는 활동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2022학년도부터는 또 서류에서 빠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사 추천도 빠져요. 학교 선생님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과거처럼 서류에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엑기스 있는 활동, 뭐 경쟁력 있는 활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 1단계에서 배수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겼어요. 2022학년도부터는 1단계가 3배수로 줄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는
1단계 때 교과 중심으로 뽑았고 이제 배수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한 해에 이제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컷이 잘릴 거다. 그래서 내 성적대에서는 홍대 컷이 잘릴 확률이 높다 낮다가 좀 명쾌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내신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게 되면서 활동이 커지고 심지어 배수가 줄어버렸어요. 3배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활동이면은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경험치가 앞으로 쌓여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많고 많이 이제 붙여본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지원 자격도 좀 변했는데요. 과거에는 졸업 예정자 내지는 졸업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여야지 원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갑자기 고3 때 나 홍대 전형을 써볼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어려운 거죠. 문과나 이과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것들을 좀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또는 이제 뭐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로 있는 과목들로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미술과 관련된 교과를 2022학년도에는 1개 과목 이상, 그 다음 해에는 2개 과목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수시 때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어떻게 되죠?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학, 탐구, 그리고 수학 이 4과목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로만 들어오면 됩니다. 좀 과거에 비해 살짝 완화된 느낌도 있어요. 꾸준히 완화시켜주고 있죠. 네. 홍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고 이렇게 되고요. 정시 보겠습니다. 정시에서 보시면 1단계 때는 수능 100, 그리고 서울 캠퍼스는 3배수, 세종 캠퍼스는 4배수로 커트라인을 끊습니다. 이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2단계 때는 수능 60에 서류 40이 되고요. 수능 반영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택 2.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국어랑 사탐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영어.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수시랑 정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집 방식에서 인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시 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그만큼 수시 인원이 소폭 늘었습니다. 디자인학부 기준으로 수시는 69명 학생을 뽑게 되고요. 정시는 17명 학생만 뽑게 돼요. 좀 전반적으로 수시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네요. 그렇죠. 홍대 같은 경우는 수시 쪽으로 포지셔닝을 이제 더 확실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정시보다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더 많이 이제 부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서울대는 정시 쪽으로 가고 홍대는 수시에 더욱더 힘을 주게 되면서 이제 우수자원들이 수시 때 홍대 입시를 이제 하고 입시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홍대 입시를 하지 않고 정시 서울대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예비반 때부터 좀 전략을 잘 짜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예 고1 처음에는 나의 상황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고1 때의 실기, 수능 활동들을 고루 병행을 해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좀 줄 거고요. 고2 한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면은 이 아이의 어떤 장단점들이 뚜렷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1년 여간 봐왔던 아이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입시를 어느 쪽으로 좀 갈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고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저 이어서 홍대 서류 간단하게 좀 보면요.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평가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랑 미술활동보고서가 될 거고요. 평가 내용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의 소양이나 감수성, 열정,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보게 되겠죠. 그러는 중에 다른 대학보다도 좀 중요하게 써있는 부분은 진실성, 진정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면접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여러 내용들, 다양한 소질이나 자질, 그리고 지식,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기, 학생한테 문제를 주었을 때 그려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작품 분석하는 부분, 그 분석을 토대로 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인적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대에 좀 아우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골격은 세상 사람 다 하는 건데 대학에서 발표를 그렇죠. 했으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그 경쟁 학생들하고의 어떤 분별력이 있는 나의 강점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계해주고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홍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홍대가 중요한 대학이기도 하고 또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눈여겨본 건데, 여기에서 이어서 빠질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일반 전형, 디자인 학부에 6명 뽑던 실기 미포함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2배수로 진행이 되고 2단계에서 면접과 구술고사로 100% 진행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실기 미포함 전형은 서류로만 2배수를 뽑죠. 2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6명의 2배수면 12명이거든요. 12명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제 이 12명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는 이제 학원 측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최저학력 기준까지 조금 높죠. 그쵸. 4개 영역,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입니다. 원래 이제 홍대라든가 다른 대학은 합이 몇 등급인데 여기서는 각각 2등급이다 보니까 특히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최저까지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미포함 전형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까지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건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새롭게 생겼어요. 원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기는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일반 전형처럼 실기를 봤었는데 이제는 실기를 안 보도록 빠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학부 디자인과에서는 서류평가 70에 면접 30을 보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디자인과에 생겼습니다. 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농어촌 전형이랑 많이들 착각하세요. 서울대는 좀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런데 농어촌 전형이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고르게 균형감 있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을 한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성적대가 성적대가 높은 학생이 많은 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르게 지원한다, 이런 개념인데, 미대 입장만 놓고 보면 미대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예체능 쪽 학생들이 이제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잘 안 해주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과나 이과의 좀 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제 특별한 학생들 혹은 이제 특수한 조건의 학교들에 한해서 이런 전형들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받으면 하나의 또 행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요.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홍대랑 서울대 전형을 확인했어요. 네.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학교 어디가 있을까요? 고려대학교가 올해 2021학년부터 수시에서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종 전형이 생겼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2022학년에도 이어지고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여기에서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60, 그리고 면접이 40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탐구, 즉 수능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한국사는 홍대랑 동일하게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화여대랑 국민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다 없어지고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 24명을 포함해서 뭐 동양화, 서양화, 조소 등의 다른 미대까지도 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 컷을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플러스 면접 20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이화여대에서도 수능 반영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래서 2개 영역의 6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대보다는 더 완화됐다. 합이 6이라는 건 한 과목이 3, 또 한 과목이 3, 또는 한 과목이 2, 다른 과목은 4. 1이랑 5.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은 더 많이 완화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형은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시각 디자인과에서 6명 뽑아요.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명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후문에는 예비도 좀 많이 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대학하고 같이 붙었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고민이 있겠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1단계 서류평가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 2단계 때 면접 30%, 1단계 70%, 뭐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정리하자면 중요한 부분은 3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경쟁력 있는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 학종전형 지도를 하다 보면 보통 본인이 그 활동 과정에서 고생을 했던 활동, 그리고 내가 그 활동의 기회를 얻는 게 어려웠던 활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하다고 착각을 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막 감정이입을 하면서 내가 이 활동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했는지 교수님이 이걸 알아주시면 나를 뽑을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작성을 하는데, 사실 교수님은 학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그냥 활동 대 활동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익하고, 그래서 누가 더 좀 뽑고 싶은 인재상에 가까운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가이드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 좀 많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주는 사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세가 가면 갈수록 내신에 대한 반영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학종전형을 지원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학생을 뽑는 방식이었던 그 관성도 있을 거고, 또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눈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7, 8, 9등급 이렇게 떠 있으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애초에 뭐 7, 8, 9등급이면 학종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인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내신이 갖춰진다면 학교에서 뭘 보겠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신 성적이 한 등급이라도 더 높기를 바란다면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겠죠. 여기서 활동으로 의미 있게 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사인을 잘 이해하시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확실한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나 이제 학종전형을 많이 준비해 본 경험 있는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들으시면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경쟁력 있는 활동일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이 말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이 아이의 활동과 이 아이의 주장이 담긴 서류와, 그리고
이 아이가 실제로 자기를 검증하게 되는 대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잘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첫 단추부터 마무리 면접까지의 진정성의 연결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학년 때부터 이 아이의 가이드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많이 중요해요. 예비반 때부터 선생님하고의 상담 또는 교류, 그리고 선생님이 캐치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우리가 아이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모르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1학년 때는 실기면 실기, 수능이면 수능, 활동, 내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챙기면서 1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고2 중순인 1년 반 정도까지 이제 봐오면서 점점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생겼을 때 추가해주거나 제거해주는 것을 너무 늦지 않게 시기에 맞게 딱딱 짚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듣기 편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라는 객관적인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선생님이어야 하고 혹은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는 것 또한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줘야 되는 게 미술학원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학년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유형인지 이런 부분을 잘 짚어드리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총전형 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거 그리고 변화된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매년 바뀌고 작년엔 이랬다가 올해는 이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항상 같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시고 헷갈리시면 자꾸 물어보시고 네. 자꾸 찾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 역할이죠. 이거는 그냥 저희는 딱 매뉴얼화가 돼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바쁜 일도 많으시고 할 게 많으세요. 신경 쓸 게 많다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미대 입시 정보, 막 문과 정보. 왜냐면 매스컴에서는 다 문이과를 다루지 미대 입시를 다루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옆에서 항상 꾸준히 같이 걸어가 드릴 거니까 계속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질문까지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네 번째 질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